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죠. 반쪽짜리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온전한 의사결정을 컨텍스트를 가장 잘 아는 리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목표를 얘기하면서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목표가 자주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그 CEO가 리더가 구성원에게 이 목표의 컨텍스트를 전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몇 번 변하다 보면 이게 진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런 에너지를 안 써서 구성원들이 이정표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우리 회사는 목표가 바뀌어도 그 맥락을 공유해주지 않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는 스타트업에서는 진짜 목표가 자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은 스타트업 씬에서 분기 단위로 목표 설정을 하고 성과 관리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월 단위로 더 좁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게 왜냐면 시장도 많이 바뀌고 제품도 확확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목표 설정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 목표가 분기 목표를 정했다가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뀌면 바뀐 맥락을 공유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구성원이 거기에 최대한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리더도 공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면 디스어그리 된 상태라도 커밋을 해야 돼요. 네.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리더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본인의 목소리가 높이면 리더와 생각이 부딪히겠죠? 토론해야죠. 끝장 토론해야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팀 리더뿐만이 아니라 구성원이 좀비처럼 일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동의하고요. 사실 충분히 맥락을 설명했다면 어쨌든 뭐 목표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는 어차피 맥락이 충분히 서로 간에 싱크가 되어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 없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목표가 정말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야말로 2배, 3배의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가 왜 목표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 공유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전략적이다. 길게 봐서는 그게 승률을 높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지난하죠. 네, 쉽지 않고 그런 CEO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A였는데 이번 분기 한 반 정도 지나 보니까 목표를 A-1 또는 B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처음에는 열심히 잘 해요. 잘 하다가 이게 자주 바뀌다 보면 이제 CEO도 지치고 리더도 지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 설명을 좀 생략하면 안 되나? 좀 짧게 가면 안 되나? 라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은 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EO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일 좀 하고 싶다고 네, 하잖아요. 좀 이제 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맥락의 설명을 요구하고 너무 많은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러면 좀 힘들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맥락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동의가 안 되면 나는 좀 강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고 저는 그 CEO와 리더가 목표를 최초 설정할 때부터 충분한 디스커션이 일어났다면 사실 목표가 그렇게 변화할 확률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리더가 구성원의 보이스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걸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좀 산으로 가는 그 경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그 리더 문화 아래서 리더의 성과 관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장했던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목표 설정 단계에 있어서 리더가 극단의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리더가 성과를 책임지고 딜리버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권한에 저희는 조금 극단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의 영입의사결정권, 평가권, 보상권, 그리고 헤드카운트 버짓, 결국 인건비 예산에 대한 권한, 그리고
팀을 리스트럭처링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영입하고 또는 누군가와 이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부여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렸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리더에게 연봉의 결정권을 줘도 되느냐, 우리 회사 CEO가 보기에 아직 우리 회사 리더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노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얘기한 요지는 사실 선부여 그리고 후 판단 또는 후 조정을 해보자, 조금은 과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스타트업에서 HR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과감성을 뛰어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저 또한 세연님처럼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현실에 돌아가 보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연봉 보상 결정권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떠오르는 분들이 있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쵸. 네. 근데 저희가 경험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리더가 보상의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구성원, 내 팀원의 성과는 내가 가장 잘 알고, 팀원의 성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권자가 결국은 보상권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고성과자는 고성과제대로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저기여자는 저기여자대로 샐러리를 프리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워닝 메시지를 주고 안 되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션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리더가 구성원의 성과를 잘 알고 HR은 구성원의 보상에 대해서 말고 반쪽짜리 정보만 가지고는 그렇죠. 진짜 프리라이더가 발생하고 고기여자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HR에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아무리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 사람은 연봉 대비 평가해야 하거든요. 그게 명확한 거잖아요. 같은 직급이라도 같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다르면 상대적인 평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HR이 아무리 성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리더만큼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반쪽짜리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건 어쩔 수 없지라고 뭐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죠. 반쪽짜리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온전한 의사결정을, 컨텍스트를 가장 잘 아는 리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그런 문제점들은 헤쳐나가야죠. 그래서 저랑 노건님이랑,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 극단적으로 리더에게 먼저 보상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제 노건님은 그렇게 성숙한 리더가 많지 않은 조직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방법을 써보긴 했었어요. 처음에 온전한 권한을 다 주기 전에 어느 정도 성숙한 리더들에게 보상권을 먼저 주고, 단계별로 이제 보상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궁극적으로 저는 리더가 보상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리더에게 보상권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성숙도가 의심이 되는 리더는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저도 리더가 된 시점 또는 뭐 경력, 연차, 경험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리더의 성숙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균질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정할 부분인 것 같아요. 리더 또한 여러 단계별로 경력과 경험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다 같은 권한을 줘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연님과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권한을 리더에게 주고 HR은 그걸 매니지하고 코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HR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동의하죠. 저는